자, 요즘 학생 수가 줄고 있다는 얘기 다들 들어보셨죠? 그럼 당연히 교사도 덜 필요해지잖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해결책이 나옵니다. 바로 초등교사를 키우는 교대랑 중고등교사를 키우는 사대를 합치자는 거죠. 어때요? 되게 간단해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말이죠. 이 간단해 보이는 아이디어가 왜 무려 100년 넘게 풀리지 않는 아주 골치 아픈 숙제가 됐을까요? 그러니까요. 질문은 진짜 간단해요. 학생은 줄어드는데 그럼 교사 키우는 대학도 합치는 데 맞잖아요? 누가 봐도 너무 논리적인데 도대체 왜 이게 이렇게까지 어려운 문제가 된 걸까요? 사실 이게 뭐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무려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정부가 효율을 높이자, 교육의 질을 올리자 하면서 이 두 대학을 합치려고 계속 시도해왔어요. 진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뭐랄까 단골 정책 메뉴 같은 거였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질문은 간단한데 왜 답은 이렇게 복잡한가?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완벽한 해결책 같은데 이게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 실패만 거듭했어요. 아니면 엄청난 갈등만 일으켰죠. 마치 되게 쉬워 보이는 퍼즐 조각인데 막상 맞춰보려고 하면 전혀 안 맞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 겉으로 보이는 단순함 아래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문제들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분명 교사라는 하나의 직업인데 왜 이걸 양성하는 학교는 두 개로 딱 나뉘어 있을까요? 이 분열의 시작점, 그 뿌리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이게 말이죠. 알고 보면 시작부터 길이 달랐습니다. 1895년에 초등교사를 위한 한성사범학교가 처음 생겼어요. 근데 그때 중등교사는요, 따로 가르치는 공식 기관이 없어서 일본에 유학을 가거나 하는 시기였죠. 그러다 1945년 해방이 되고 나서 이 서로 다른 두 길이 그냥 그대로 시스템으로 굳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이 깊은 분열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시스템은요, 그냥 완전히 다른 세계라고 보시면 돼요. 교대는 뭐죠? 전부 국립이에요. 그리고 초등학생들 모든 과목을 다 가르쳐야 하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좀 닫혀있는 전문 시스템이죠. 반면에 사대는 국립도 있고 사립도 있고 또 수학이면 수학, 영어면 영어, 한 과목을 깊게 파는 열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제도부터 시작해서 교육 철학까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온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렇게 다른 두 세계를 하나로 합치려는 시도들. 이게 과거에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그 실패의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뭐랄까, 순탄치 않았던 결혼 생활의 기록, 그런 느낌이에요. 역사를 보면요, 크게 세 번의 중요한 시도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1950년대, 이름하여 동거 시기. 교대 캠퍼스 안에다가 사범대를 만들긴 했는데 그냥 한 지붕 아래 따로 산 거죠. 사실상 별개로 운영됐어요. 두 번째는 1962년에 있었던 강제결혼. 말 그대로 일부 교대를 종합대학교에 강제로 합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1985년인데요. 이건 아예 처음부터 통합 모델로 설계해서 한국교원대학교라는 모범가족을 한번 만들어 본 시도였죠. 이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실패 사례가 바로 1962년의 강제결혼이에요. 당시 2년제 교육대학이었는데 종합대학교에 딱 편입이 됐거든요. 근데 이 통합이 불과 1년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냥 없던 일이 된 거죠. 아니 대체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가장 핵심적인 실패 이유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요. 화합할 수 없는 차이 때문에 합병을 실패했다. 종합대학은 연구 중심의 교수를 원했지만 교대 교수진은 가르치는 데에 중점을 뒀다. 이건 문화 충돌이었다. 딱 와닿지 않나요? 그러니까 논문 쓰고 연구 실적 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합대학의 문화랑 당장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게 최우선인 교대의 문화가 그냥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힌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 파트입니다. 진짜 걸림돌. 지금까지 얘기한 역사적인 실패보다 어쩌면 더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이 논쟁의 수면 아래에 숨겨져 있는 진짜 장애물들이 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숨겨진 문제가 바로 이 사립대학 문제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잘 얘기가 안 돼요. 보세요. 통폐합 얘기만 나오면 항상 국립교대랑 국립사대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중등교사들 중 상당수가 사립사범대 출신이란 말이죠. 만약에 국립끼리만 쏙 합쳐서 온갖 혜택을 다 준다? 그럼 이건 사립사범대한테는 너무 불공정한 게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립대학의 존재 자체가 국가 계획에서 그냥 통째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두 번째 훨씬 더 뜨거운 문제로 이어집니다. 바로 이 질문이에요. 그럼 사립대학도 초등교사를 키우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요. 사실 교대 쪽에서 통폐합을 그토록 반대하는 아주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정말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요. 찬성하는 쪽은 교사 배경도 다양해지고 나라 돈도 아낄 수 있으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요. 반대하는 쪽에서는 아니다. 이러면 교사가 너무 많아져서 경쟁만 치열해지고 결국 실력 있는 학생들이 교사가 되려고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걱정하는 거죠. 또 초등교육만을 위해 특화된 교대의 전문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아주 큽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 이 모든 복잡한 논쟁 속에서 우리가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이 있어요. 이 통폐합의 진짜 목표가 뭔가요? 그냥 돈 아끼고 효율적으로 대학을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우리 교육의 질을 높이는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가 꼭 봐야 할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2008년 제주교대가 제주대학교에 통합된 케이스인데요. 이건 한마디로 지켜지지 않은 약속들에 대한 경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2008년에 제주교대가 제주대학교에 흡수됐어요. 그때 캠퍼스도 좋게 바꿔주고 새로운 학과도 만들어주겠다 약속을 엄청 했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지켜졌어요. 오히려 원래 있던 행정직원은 절반 넘게 잘려나갔고 기대했던 그 시너지 효과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었죠. 결국 이 제주대 사례가 앞으로의 모든 통합 논의에 저렇게 하면 망한다는 아주 나쁜 선례로 딱 남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지금 정부가 글로컬 대학이라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통합 논의에 다시 불을 붙이고 있어요. 부산교대랑 부산대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죠. 결국 100년이나 묵은 이 논쟁이 다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노력의 진짜 목표가 뭔가요? 그냥 몸집 줄여서 효율적인 대학을 만드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면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최고의 교사를 키워내는 게 목적인가요? 100년 넘게 계속된 이 논쟁의 진짜 해답은 어쩌면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